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톡톡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씨는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스포츠의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미국 북중미, 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예선 3차 예선 1차전이 다음 주에 대한민국은 이제 팔레스타인전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죠. 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명단이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홍고죠. 정확히는 이제 2기 홍명보호입니다. 홍명보호가 그러네요. 홍명보호가 예전에 한번 월드컵을 나갔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홍명보호 첫 번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이제 두 명이 원래 발표됐던 명단에서 두 명이 교체가 됐네요. 수비수예요. 네, 두 명 다. 권경원 선수하고 김문환 선수가 네.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네네. 둘 다 이제 왼쪽 대퇴근이랑 이런 쪽 종아리 쪽의 부상인데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경기가 네. 불과 얼마 안 남아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체 선수를 발탁을 했죠. 네. 네. 조유민 선수하고 이 황재원 네.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새로 발탁은 아니고. 근데 이제 권경현, 김문환 같은 경우에는 센터하고 이제 풀백 쪽에서 사실은 선발 출전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자원들이었는데 확고한 선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죠. 교체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선발도 가능한 수 있는 자원인데 그런 자원이 자원들이었는데 이제 경미한 부상으로 교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각 포지션별로는 후보 선수들이 대체 발탁이 좀 된 셈입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볼까요? 먼저 골키퍼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익숙하기도 하고 주전으로 나오고 네, 주전으로 나오고 이제 송봉우 선수가 뒤를 잇고 있고 전북현대의 김준호 선수가 뽑혔고요. 수비수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확고한 주전. 네. 그 개막전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부상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실점의 빌미가 된 게 네. 김민재 선수의 실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경기 전에는 부상 얘기가 없었는데 경기 후에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부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고 김민재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 파트너가 권경현이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그랬는데 권경현 선수는 교체가 됐고요. 지금 보면은 김영권 선수가 좀 다시 발탁된 게 좀 눈에 띄고 사실 김영권 선수가 베테랑이죠. 경험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사실 좀 이 선수가 있죠. 좀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재발탁이지 않습니까? 네, 컨디션 저하 이렇게 해서 한동안 대표팀에서 떠나 있다가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예상은 됐었어요. 워낙 네. 홍명보 감독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네. 울산 HD에서도 네. 주장도 하면서 홍명보 감독하고 상당히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안전한 카드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영권 선수 발탁은 누구나 다 예상을 네. 했는데 실제 발탁이 됐고 과연 팔레스타인전에 주전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권경현 선수가 낙마를 하면서 신예 이한범 미투일란 조규성 선수가 조규성 선수랑 뛰죠. 신예 센터백인데 이한범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네. 실제로 지금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또 어찌됐든 유럽 빅리그는 아니지만 유럽 무대를 경험하면서 시야도 좀 넓어진 것 같고 네. 원체 재능은 있던 선수인데 그래서 상당히 망설임 없이 이한범 선수를 뽑았다는 네. 얘기가 들려요. 좀 좋은 지금 사실 센터백도 김민재 말고는 좀 애매한데 또 이런 젊은 자원이 좀 성장해 갔으면 유럽에서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있고요. 지금 중동에서 뛰고 있는 네. 정승현 선수도 네네. 다시 또 발탁이 재발탁이 됐고요. 됐고요. 풀백도 사실은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터백은 김민재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다음에 짝이 누가 될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 풀백도 좀 좌우 풀백이 애매한데 서령우 선수가 지금 츠베드다에서 아주 지금 시즌 초반 이적하자마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왼쪽 풀백으로 뛰고. 네네. 근데 서령우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 지난주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서령우가 어찌됐든 홍명보 감독하고 워낙 또 많이 그렇죠,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호흡도 있고
발탁될 거다 봤는데 역시 발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그죠. 크다고 네. 봅니다. 이제 다른 한쪽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김문환은 또 부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이제 누가 될 건지 그 굉장히 또 궁금한 상황이고요. 지금 애매하죠. 인천의 영건이죠. 최우진 선수가 네네. 인천 유나이티드 이번에 처음 발탁이 됐는데 네. 이 선수 20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비 자원이에요. 네. 신체적 조건도 네.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팔레스타인전 뭐 약팀이긴 하지만 저는 스타팅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안정을 택한다면은 뭐 황재원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지금 강원 FC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해서 이번에 그렇죠. 처음 대표팀 발탁한 황문기 선수가 나올 수도 깜짝 있고.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황문기가. 워낙 팀에서 폼이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강원 FC가 창단 첫 지금 우승을 노리면서 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황문기 선수 컨디션이 너무 괜찮고 폼이 좋기 때문에 리그에서 네. 직접 또 홍명보 선수가 적으로도 또 뛰어봤던 선수고 좋게 평가를 했던 선수이기 네. 때문에 포백에서 한 자리를 황문기 선수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짝이 서령우 선수가 유력한 가운데 누가 될 것인지, 서령우 선수가 어느 쪽에서 뛸 것인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그런 될 것 것도 같고요. 있고 아예 또 울산 출신으로 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명재 선수가 네. 지금 울산인데 안 그래도 울산 출신, 뭐 울산 선수들이 많이 뽑혔어요. 의리 축구 얘기가 좀 나오죠.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첫 경기고 좀 그리고 뽑히지 말아야 될 자원이 뽑힌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네, 됐죠. 네. 익숙한 선수들 뽑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이선 뭐 미드필드 자원들은 뭐 워낙에 여기 지금 배준호가 약간 지금 부상이어서 빠졌고. 그게 저는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얘기 계속 있는데 뭐 이승우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워낙 쟁쟁하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그 부분이 뭐 이번에도 밀려서 성서를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배준호 선수는 부상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사실 팀에서 지금 어려운 스토크 시티에서 아주 뭐 활약을 대단하게 하고 너무 있죠. 잘했는데 스톡식이 왕자라는 별명이 네. 있어요. 근데 뭐 부상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승우 선수는 네. 홍명보 감독이 안 뽑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계속 안 네. 뽑을 것 같다. 저는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리그에서는 폼이 너무 좋죠. 좋았는데 네. 수원 FC에 있다가 이제 전북으로 이적을 네. 하면서 전북에도 나름 잘 녹아든 그런 분위기는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아쉽겠죠. 네. 아무리 잘해도 못 뽑히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경쟁자들이 뭐 워낙에 한국 내 그 축구 팬들 중에서는 이승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잘하는데 안 뽑아주면은 그걸 누굴 뽑냐 하는데 저는 그냥 느낌상 네. 이게 홍명보 감독이 안 뽑을 것 같았어요. 지금 경쟁이 뭐 워낙 사실 이선이 좋긴 하죠. 이강인 뭐 이재성 황희찬 뭐 손흥민 그렇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동경 선수가 네. 저는 눈에 좀 이동경 띄네요. 선수를 상당히 그 플레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울산 HD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기량이 지금 만개를 한 상태거든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다가 이제 군복무 때문에 김천 상무로 갔는데 김천 상무에서도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김천도 이번 시즌 뭐 그렇죠. 잘 나가죠. 사실 뭐 네. 탑3 안에 드니까. 네. 그래서 이동경 선수 발탁을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네. 발탁을 해서 뭐 지금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 지도했을 때 직접 또 네. 상당히 아꼈던 선수고 뭐 군복무 때문에 김천 상무 갔지만 뭐 리그에서도 계속 연속성 있게 선발 출전하면서 또 득점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 발탁은 예상했는데 과연 팔레스타인전에 스타팅으로 뛸지는 그렇죠. 한번 좀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네. 포지션들이어서 그리고 뭐 알라인에서 뛰고 있는 박용현 선수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K리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강원 FC의 양민혁이라든지 또 광주 FC의 정호연 선수도 아주 정호연 잘해요. 뭐 발탁이 됐고 그다음에는 스완지 시티에 진출한 엄지성 선수가 또 이번에 발탁이 사실 되면서 광주의 에이스였었는데 네. 엄지성 선수가 네. 이적을 했는데 아직 그 확고한 자리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표팀 발탁 제2의 기성용이 될 수 있을까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근데 워낙 테크닉이 좋은 선수여서 뭐 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치열한 미드필드는 뭐 주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어떻게 또 이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고요. 공격수가 이제 조규선 선수가 계속 부상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주민규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두 명을 얘기를 네. 했는데 스트라이커에 네. 뭐 두 명이 다 뽑혔어요. 그러게요. 자, 뭐 어떤 전체적으로 평가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안정 속의 약간의 변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새 얼굴이 없어요. 사실 새 얼굴이 뭐 4명이 있지만 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네. 발탁이 되긴 했지만 뭐 양민혁, 최우진 이런 선수가 뭐 18살, 20살 이런 선수들이 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명단을 보면 정말 의외다 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네네. 기존 대표팀 경력이 있고 소속팀에서도 뭐 입지가 단단한 선수들이고 그 홍명보 감독이 또 K리그 감독을 했기 때문에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나름 파악이 된 상태였는데 그러게요. 네. 거기다가 지금 폼이 좋은 선수들을 뽑았고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가능성 있는 이견의 선수들도 여지 이렇게, 없이 네. 뽑았고 또 지금 잠재력이 있고 네, 새로 네. 이적한 선수들도 중용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주지 않았고 안정 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좋은 점, 그동안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이게 선임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과 좀 사실상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단이 발표되고 보니까 최선의 수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울산 HD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5명인데 네. 그리고 출신들까지 한 네, 10명. 10명이 돼요. 그러니까 울산을 거쳐간 홍명보 감독과 관계를 맺었던 선수까지 하면 10명 내외가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예전 이제 월드컵에서 박주영 선발이라든지 의리축구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을 했죠, 네, 사실은. 또 의리축구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울산이란 팀 자체가 워낙 K리그에서 잘하는 팀입니다. 2연패했던 팀이. 네. 그리고 현재도 뭐 지금 뭐 조금의 그 감독 선임 관련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퇴임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김판공 감독이라는 좋은 감독을 네. 데리고 와서 또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코리안컵 지금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랑 붙게 되는데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팀 자체가 전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K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런 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에서 5명이 나왔다. 저는 이거를 갖고 의리축구라고 하는 건 좀 무리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K리그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던 현역의 감독이 왔기도 하고 이번에 여러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뭐 국내파 기존의 해외파, 그다음에 잠재력 있는 신인들까지 해서 선수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승우를 안 뽑았다는 거에서 일부 팬들이 의리축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는 조금 좀 네.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네. 제가 감독이라고 해도 지금 이 26인 명단을 네. 봤을 때 그렇게 이 선수를 왜 뽑아 이렇게 하는 선수는 네. 사실 없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 네, 납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전에 클린스만 있을 때를 생각하면은 좀 네.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네. 다음 주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 약팀이고 지금 그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축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잃을 게 없는 팀이고, 네.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센 도전에, 약팀인데도 거센 도전에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떤 좀 시원한 경기 펼쳐주길 바라고요. 저는 뭐, 수비진을 조금 더 좀 주목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골키퍼는 조윤우가 뭐, 어느 팀과 비교해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아시아권에선. 네. 과연 클린시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실점하는 거를 보면은 아주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잔실수가 그렇죠. 나와서 네네. 하는 경우인데 그런 거가 지금 홍명보 감독 이거 취임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잔실수가 안 나온다면은 저는 클린시트가 네. 가능할 것 같고 실점 없이 네. 마무리할 그리고 수 확실한 주전이 지금 4백에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것을 호흡 문제도 빨리 있고. 좀 안정을 찾는 것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팀 전력이 팔레스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기 때문에 공격진은 사실 뭐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축구기 때문에 네. 수비진에서 그러니까 실점 없이만 하면은
저는 3골 이상 차로 네. 무실점으로 이길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18살 양민혁 선수가 과연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사실 궁금하네요. 배준호 선수도 데뷔전에서 골을 그렇죠. 골맛을 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양민혁 선수에게 기회를 저는 그 스코어에 따라 네. 그 상황에 따라 출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발 명단에 들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럼요. 넣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 스타일상 네. 또 기존 선수들과의 그런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후반에 점수 차에 따라서는 양민혁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좋은 경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요르단전까지 요르단전은 이제 원정 경기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만하고죠. 오만하고 네. 오만하고 경기. 네.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슈퍼스타죠. 코리 시거가 메이저리그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통산 200홈런을 쳤죠. 네. 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인데 좌타 유격수 최초 200 홈런 기록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야구라는 게 내야가 오른손으로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비는 오른손으로 하고 유격수 가장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좌타 유격수가 이제 거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유격수 했을 때는 뭐 데릭 지러처럼 이렇게 좀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네네. 있었지만 사실 그 이외에 정말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유격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날렵하고 호리호리한 그렇죠. 선수들. 네. 그래서 거포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려웠는데 네. 코리 시거는 워낙 피지컬도 좋고 타격 메커니즘이 파워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최초의 좌타 유격수 200홈런 기록을 세웠는데 뭐 아직도 창창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올해까지 이미 네. 진행 중이지만 3년 연속으로 30홈런 그렇죠. 이상을 네. 때렸어요. 네. 또 작년 월드시리즈 MVP고 네. 또 정규 시즌에서 33개 홈런을 쳐서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은 이 선수가 이 부상 여파로 스프링 캠프 때 못 뛰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정규 시즌에서 30홈런을 결국에 거뜬히 사실 쳐요. 시즌 초반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올라올 선수는 네.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데 뉴욕 양키스의 간판 스타 그리고 에런 저지? 네, 네. 그다음에 LA 다저스의 간판 스타 오타니 두 선수의 지금 홈런 경쟁이 어마어마한데요. 물론 홈런 숫자 차이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 좀 있죠. 네, 에런 저지가 워낙에 이번 시즌에 앞서가기 때문에 근데 오타니 선수의 메이저리그 최소 경기 40 달성. 이미 달성했죠. 야, 지금 메이저리그 50-50이라는 정말 기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사실은 있는데요. 50-50은 베리 본즈도 못했어요. 네. 베리 본즈가 이제 홈런을 70개 이상도 쳤지만 네. 선수 말년에는 사실 안 뛰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거포 준족이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원래 베리 본즈는 이제 정말 빠른 선수였는데 네. 이 벌크업하면서 홈런에 집중하면서 사실 도루는 부상 위험 등에서 안 네. 뛰었고 네. 근데 오타니는 홈런은 7대를 치면서 이제 도루를 상당히 주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그러게요. 도루뿐이 아니라 한 베이스 더 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지금 42홈런이고 도루도 42도루를 했어요. 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최소 경기 기록이 147경기였더라고요. 알폰소 소리아노. 네. 근데 이번에 126경기니까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0-50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홈런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42개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8개만 더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제 5타수 무안타 부진했어요. 근데 뭐 몰아치면은 막 2개도 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홈런은 가능할 것 같은데 도루가 맞아요. 이 팀, 이 경기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고 네네. 도루 해야 되지 않을 상황에 하면은 팀 분위기 완전히 쭉 가라앉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탄이니까 네. 다른 선수 아니고 오탄이기 때문에 오탄이니까 다른 거 기대가 필요 되죠. 없어요. 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탄이니까. 오탄이기 네.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만약에 50-50을 한다, 50홈런 50도루를 달성을 한다. 진짜 이거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단 한 명도 세우지 네. 못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상 내셔널리그 MVP는 사실 오타니로 예약이 된 거의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 봐요. 상황이죠. 지금 네. 뭐 사실 경쟁- 아메리칸 리그도 뭐 에런 저지 거의 지금 양 리그가 모두 MVP는 확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거의 확정돼요. 네.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지금 린도 얘기도 나오는데 네. 뉴욕 매치 유격수 네. 잘해요. 네. 잘하는데
비할 바가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오타니 선수가 저는 뭐 무난히 확정될 거로 보고 저는 사실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타니는 투수를 겸하게 되니까 네. 야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지 좀 만화 같은 남자, 진짜 한마디로 만화 같은 남자입니다. 만찢남이에요, 만찢남. 깔 데가 없어요. 네. 이 선수는 인성까지 좋아서. 네. 아무튼 이번 시즌 막판 이 두 홈런 타자 거포의 경쟁이 아주 양 리그에서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고요. 근데 두 선수 에런 저지냐 오타니 둘 다 좀 뭐 타격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네. 공통점이 네. 이 선수들은 그냥 딱 쳤을 때 홈런이다. 이게 정말 느낄 정도로 네. 비거리나 발사 각도가 완벽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이게 넘어가나 이런 건데 이 두 선수 홈런은 그냥 쳤을 때 홈런이네. 네. 이 느낌이 탁 들죠. 아니, 또 재밌는 게 지금 현재 각 리그에서 리그 전체 1위 팀이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잖아요. 만약에 에런 저지의 뉴욕 양키스와 쇼헤이 오태니의 LA 다저스가 이번 시즌 월드 시리즈 맞붙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이거는 뭐 진짜 지금 뭐 야구 팬들이 벌써부터 지금 시즌 막판 좀 설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가 그 찬스긴 하죠. 네. 이 정말 세 개의 빅카드가 올해 열릴 가능성은 큰데 근데 포스시즌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완전 지켜보긴 해야죠. 네. 뭐 시즌은 사실 좀 암울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만 격차가 줄질 않네요. 지금 사실 와이삭스한테 연승을 거뒀는데도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과의 격차가 뭐 이미 10경기로 벌어진 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텍사스 레인저스가 최근에 팬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뉴스를 좀 만듭니다. 맞아요. 만들어내고 진짜 있는데 흥분하게 만들어요. 네. 우선은 한 명은 건강하면은 지구 최강이라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에이스 디그롬이 제이콥 디그롬. 네. 마이너 지금 리헵 등판, 더블A, 트리플A 모두 아주 완벽한 모습. 완전히 성공적으로. 네. 과연 이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인지 시즌 막판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라는 생각이 드는 두 선수인데 잭 라이터와 쿠마로코. 저희가 한 2주 전에 쿠마로코 얘기를 한번 했죠. 잭 라이터와 쿠마로코, 이 소위 이제 밴더빌트 듀오라고 불리는 선수들인데. 밴더빌트 대학교가 미국 내에서 정말 야구 명문이죠. 네. 이 대학교가 전국 대회 우승을 정말 씹어먹을 NCAA. 네. 이런 거의 두 주역이 다 텍사스. 네. 밴더빌트의 그 원투 펀치였던 잭 라이터와 쿠마로코, 이 선수를 우리 텍사스가 이제 지명권이 좀 높았을 때 잭 라이터를 먼저 뽑았고요. 그렇죠. 쿠마로코는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원래는 잭 라이터보다 쿠마로코가 더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맞아요. 매츠가 쿠마로코를 데려갔다가 계약을 안 했죠. 그러니까 메디컬 이슈가 터져서 계약을 안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쿠마로코가 독립리그를 1년을 뛰었습니다. 근데 독립리그에서 너무 잘 던진 거예요. 독립리그를 한마디로 씹어먹었죠. 네, 구속이 95, 98마일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그럼에도 부상 염려 때문에 사실은 낮은 드래프트 픽 예상이었는데 텍사스 레인저스 당시에 이제 3순위였거든요. 언더슬람 머니를 주면서 깜짝 쿠마로코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쿠마로코가 토미 존 서저리를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가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게 23년도 얘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텍사스 레인저스는 도박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잭 라이터는 터질 듯 안 터질 듯 터질 듯 안 터질 듯 하다가 최근에 사실은 잭 라이터는 더 이상 마이너리그에서는 보여줄 게 없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메이저리그만 올라오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 그걸 확실하게 자기 걸로 못 가져가서 안타까웠는데 근데 최근에 쿠마로코는 얘기가 완전 다르죠. 왜 쿠마로코는 사실 대학 시절 외에 독립리그 외에는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잭 라이터보다도 그 당시에 뭐 쿠마로코 하면은 진짜 대학 밴더빌트 시절에 뭐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인기를 누리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토미 존 소절에서 회복하고 최근에 마이너리그를 한마디로 그냥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라켓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싱글 A, 더블 A가 아니라 트리플 A 경기 다저스 트리플 A 팀하고 했는데 5이닝 동안 안타 하나만 맞고 삼진을 10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압도적이죠. 네. 9위도 뭐 98마일까지도 나오고 워낙에 또 피지컬이 있는 선수고. 근데 이 무브먼트, 그 9위도 9위지만 이 공의 회전 움직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배트의 그 헛스윙
비율이 되게 많았어요. 삼진 10개 중에 7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워낙에 공이 좋은 선수인데 이게 지금 수술을 마치고 기대했던 쿠마로코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팬들이 흥분하고 있고 잭 라이터도 도대체 언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뭐 99마일, 100마일을 던지면서 진짜 마이너리그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난 와이삭스전에 이제 더블헤더에 등판을 했잖아요. 메이저리그 다시. 근데 뭐 거기서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제이콥 디그롬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면은 이제 1선발을 맡고 슈어저나 뭐 이볼디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퀘스천 마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볼디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았습니다. 네, 이걸 그게 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그레이나 브래드포드 또 기대 많이 되고요. 데인던이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내년 선발 로테이션에 쿠마로코와 잭 라이터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쿠마로코랑 라이터한테는 어찌됐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나이도 찼어요, 사실. 찰만큼. 아주 어린 나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또 독립리그 거치고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젊은 그런 중미에서 오는 남미에서 오는 이런 젊은 선수들보다는 나이가 꽤 있죠. 됩니다.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기회 분명히 줄 겁니다. 네, 이번 시즌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는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고 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애매한 상황에 처하면서 사실은 좀 애매하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다렸던 투수 유망주들이 이번 시즌 마지막 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텍사스 팜이 사실상 좀 평가가 안 좋았어요. 황폐해졌죠. 쿠마로코랑 정말 이 잭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 팜도 지금 평가가 달라졌어요. 순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쿠마로코가 워낙 압도적으로 트리플 A 데뷔전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평가 자체가 달라졌어요. 텍사스 팜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이제 뭐 사실 뭐 포스트시즌 얘기는 이제 저는 안 할 필요가 하려고 없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그롬 뭐 워낙 뭐 실력은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8월 메이저리그 콜업이 예상을 했었는데 팀에서 좀 막았다고 굳이 하더라고요. 뭐 이제 포스트시즌 이렇게 됐기 희망도 때문에 없는데. 크리스 영 단장도 그렇고 뭐 선수랑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하자. 정말 만약에 좀 이제 포스트시즌을 경쟁을 하는 정도 성적이 됐었으면 저는 8월에 좀 무리해서라도 디그롬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포스트시즌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9월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은 기약해야죠. 선발진은 정말 투수진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제 뭐 시즌 마무리 뭐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지금 팬들을 설레게 하는 뉴스들이 마이너리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쿠마로코가 기대가 돼. 물론 잭 라이터도 그렇지만 쿠마로코가 워낙 구위도 좋고 잘하는데 이 선수가 팀을 위하는 선수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워커의식이라고 하죠. 그게 좀 아시아계, 그러니까 인도계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상당히 좀 성실하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쿠마로코랑 같이 팀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공이 다 얘기하는 게 정말 에이스고 잘하는데도 팀을 아는 선수다. 팀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선수다. 이 워커의식이 정말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쿠마로코가 내년에 텍사스 선발진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디그롬이 안 다친다면 안 다친고 이볼디가 있어준다면 다시 한번 좀 진짜 승부 걸만합니다. 물론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 설레발을 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에는 뭐 그렇게 볼 거 없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근데 쿠마로코 같은 경우는 진짜 설레발을 안 칠 수가 없는 선수.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락커가 뭡니까? 쿠마락커가 참 그리고 뭐 잭 라이터도 사실은 그럼요. 뭐 얼마나 기대했던 선수입니까? 디그롬은 뭐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은 선수긴 하고요. 아프지만 않으면. 아무튼 많이 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텍사스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최근 시즌 마지막 좀 투수들의 이런 컴백 활약
네, 기대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코리 시거의 또 이런 기록,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좀 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은 시즌은 이제 그런 재미로 보시면서, 그렇죠. 이제 뭐 다른 팀들, 네. 또 이제 또 카우보이 응원해야죠. 달라스 카우보이스 다음 주 이제 개막입니다. 네. 네,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시즌 오픈하니까. 네. 자, 오늘도 또 뜨거운 스포츠 소식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현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인 것 같죠?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